한국교회 총연합이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연합기관 통합 논의 등 하반기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해외 여성 청소년들에게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국내 NGO 단체를 취재했습니다. 선교사 자녀 600여 명이 참여한 제26회 MK 리더십 캠프가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에서 열린 첫 퀴어 행사에 시민 3,200여 명이 반대 집회에 나섰습니다. 인천 구원파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기독사학 김천대의 새 이사진으로 들어온 합창단장 A씨가 피해자를 학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두 연합기구의 통합 추진은 한국교계가 가장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 수년째 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아직입니다. 이 외에도 한교총은 상임회장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기총과의 연합기구 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교회 총연합. 몇 해째 통합 논의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 오정호 목사는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연합기구 통합을 위해 장종현 대표회장과 함께 한기총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지만 아직까지 보고할 만한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한교총은 이날 상임회의에서 하반기 주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교총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 늘어나면서 한교총 법인과는 별도의 문화사업법인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해당 안건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장 대표 회장은 연합기관이 갈라지는 문제를 그동안 많이 봐왔다며 미래지향적으로 법인을 하나만 두고 새 법인 설립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교총은 올해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로 한국교회 비전의 밤을 오는 11월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는 이 성숙함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면서 어떻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안건으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교단마다 저출생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진행된 튀르키예 지진 피해 재건 및 복구 사업 경과도 보고했습니다. 당시 36개 회원교단을 통해 약 52억 원의 성금을 모아 긴급 난민 구호를 진행한 한교총은 국제구호개발 구피플에 해당 사업을 위임해 복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 이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진 가운데 이재민 거주시설과 교회, 커뮤니티 센터 등을 건축했고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인 하타이에 한국교회 이름을 건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교총은 이 같은 사업 경과를 보고하며 내년 3월까지 복구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주일에 진행되는 국가시험 등을 토요일로 옮겨달라는 정부 건의서를 36개 회원교단 총회장의 서명을 받아 대표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아직도 열악한 지역에 사는 해외 여성 청소년들은 월경 기간이 되면 위생용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학생들 중에는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국내 NGO 단체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신생 NGO 단체 위드피플이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해외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위드피플은 일회용품인 생리대를 빨아 쓰는 해외 청소년이 아직도 있다며 생리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리대는 일회용 소모품이라 큰 예산이 들기에 국내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없고 해외에선 이를 구입하는 것이 현지 청소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해외에 있는 아동들이 이걸 빨아 씁니다. 근데 위생적으로 아이들이 안 좋죠. 청소년 시기에.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해외에 있는 아동들한테 이게 공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삶이 좀 나아진 삶을 하고. 위드피플은 생리대 업체 A사를 포함해
총 4곳의 지원을 받아 150박스 생리대 지원 사업에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부천 열린교회 성도들은 포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포장에 나선 맹주석 담임 목사는 해외 아동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런 생리기간 동안 학교를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작은 실천들이 그들에게는 큰 극림이 되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청소년 때 예민한 그 어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자기 행복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10명 남짓한 열린교회 성도들은 이날 약 1시간가량 포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성도들은 한국에서의 작은 사랑의 날갯짓이 현지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박스에 생리대가 들어있지만 그 생리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사랑이 담겨져서 귀하게 쓰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열린교회가 참여해 포장을 마친 생리대는 필리핀과 아프리카 등 15개 지역에서 사역 중인 선교사 30명에게 이번 주 안으로 전해질 계획입니다. 위드피플 이성원 목사는 앞으로 매달 생리대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국내 교단과의 협력을 늘려 한국교회가 참여하는 선교 실천 운동으로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 중인 선교사 가족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59개국에서 모인 60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참가자들은 또래 친구들과 우정을 다지고 신앙도 더욱 키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예배당으로 들어서는 청소년들. 이들은 MK, 이른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부모님의 선교 활동을 따라 낯선 타지로 간 자녀들은 한국 생활보다 더욱 고된 일상을 견뎌내야 합니다. 의사소통 문제, 낯선 문화, 그리고 교육까지 고국의 또래들이 겪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마주하며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님께도 쉽게 털어놓진 못합니다. 저는 그 학교에 맨날 새벽기도 아니면 금요기도회가 많았어서 거기서 같이 섬기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전 세계 MK들이 모여 자신들의 고민을 나누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MK 리더십 캠프에는 59개국 60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캠프의 슬로건은 존귀한 자. 믿음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 항상 존귀한 일을 하는데 앞장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캠프에 참가함으로 주의 존귀한 자로 일어설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하나, 존귀한 자는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존. 이번 캠프 인사입니다. 만날 때마다 존. 그래서 내년에 또 왔을 때 선교지에서 계속 존을 바이러스처럼 확대시켜가지고 존귀한 자들을 곳곳에 세우는 이번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일까지 서천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되는 MK 리더십 캠프, 묵상 나눔과 협동 프로그램, 또 은사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MK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채우고 또래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선교지에서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받는 시간도 가집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고요. 또 그 길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도 현재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캠프 개회 예배 마지막 순서에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선교사 기자를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선교사 기자들이 현지에서 프레스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내되자 10가족 이상이 현장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우정과 신앙을 다지게 된 MK들. 이번 캠프를 통해 더욱 신실하고 존귀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6일 대전 지역에서 첫 퀴어 행사가 열리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 시민단체 등 3,200여 명이 건강한 가족 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대전시 지자체가 퀴어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대전 동구 소재동 일대에 2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도심을 행진하는 등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퍼스트코리아를 비롯한 대전 지역 70여 개 시민단체는 이에 맞서 반대 집회를 열고 시민대회를 통해 반사회적인 성혁명 교육, 가짜 차별금지법, 청소년 조기 성애화, 청소년 마약 중독,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퀴어 행사 확산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퀴어 행사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1,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구원파 계열의 인천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일어난 여고생 학대 사망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기소선 설립자 박옥수의 딸인 합창단장 A씨 등 3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가 신도들에게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결박하라고 지시했고 이행 상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3개월간의 학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리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에서 2단으로 규정한 단체로 최근 기독사학 김천대를 인수했는데 이 사진에 재판 중인 A씨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김천시 기독교총연합회는 기소선의 김천대 인수를 반대하기 위한 김천지역 목사장로 연합기도회를 열고 경영권 인수 과정 조사와 김천대 이사회의 독단적 결정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이 지난 6일 강원 정선군에 위치한 강원랜드 카지노 광장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전에 드리는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예배로 10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도박 중독자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도박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정선세일교회 정석용 목사는 카지노에서 딴 돈은 인생을 공허하게 만들 뿐이라며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할 것이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도박을 걱정하는 성직자들의 모임은 정선, 사북, 고한, 남면과 태백, 개신 천주교 성직자 16명의 뜻을 모아 2005년 겨울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카지노 중독자 회복을 위한 쉼터 운영, 정신상담, 대책 마련 시민사회 토론회, 강원랜드 카지노 앞 예배, 도시락 나눔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호남특별연회가 결선전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일 군산 비전교회에서 리셋, 다시 기도, 다시 전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는 호남 지역 감리교 인사들과 지역 성도들이 함께해 전도의 결산을 축하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에 나선 호남특별연회 김필수 감독은 이번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을 깨달았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전도의 자신감과 부흥의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모든 교회가 이 일에 전제를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날마다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는 각 교회별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했던 전도 사례들을 발표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70여 교회가 참여한 이번 전도 컨퍼런스에는 주성교회, 베델교회, 예담교회, 부안중앙교회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나머지 교회는 금상을 받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축제가 됐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한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5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 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할 계획입니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충청권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호흡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8일 오전 3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호흡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 남부와 경북 북부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이날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대본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 시설에 대해 선제적 통제와 주민 대피를 철저히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운전자 차모 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병원에서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 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으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 퇴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급발진 여부에 대해 업계에서 사고 기록 장치 기록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는 데에 대해서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급발진 여부는 사고 기록 장치 말고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참패 이후 불거진 자신의 대선 후보 사퇴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등에서 유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원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하원 상임위원회 간사단을 대상으로 소집한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뉴욕 제리 네들러 의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언론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코네티컷 짐 하임스 의원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치러진 프랑스 총선 결선에서 좌파 연합 신민중 전선이 예상을 뒤엎고 극우 정당을 누르고 1당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선두였던 극우 국민연합과 그 연대 세력은 3위로 밀려났고 참패가 예상됐던 에마뉘엘 마크론 대통령의 집권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2위로 최악의 상황을 피했습니다. AP통신은 좌파 연합이 중차대한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 돌풍을 격퇴하며 승리했지만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며 헝 의회와 함께 교착 상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진영도 과반은 289석을 차지하지 못한 헝 의회가 출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매달다라는 의미인 영어 행의 과거 분사인 헝을 뜻하는 헝 의회란 의원 내각제 정부 체제에서 의회 내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어 불안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의 의회를 말합니다. 7일 일본 수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가 현 지사의 3선 당선이 확실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NHK와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NHK 출구조사에선 고이케 현 지사의 예상 득표율은 40%를 넘으며 20%대 초중반에 그친 레노 전 상원의원과 이시마루 신지 전 히로시마현 아키타카타 시장을 큰 표 차이로 제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3기째 도정의 리더를 맡게 돼 중책을 통감한다면서도 도쿄도 개혁을 업그레이드해 도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겠다며 사실상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TV 메인 앵커로도 지명을 높인 고이케 지사는 정계에 진출해 참의원과 하원 의원 등을 지냈으며 앞으로 4년 더 도쿄도를 이끌게 됐습니다.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중국의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6일 나토가 오는 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의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나토 32개국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나토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과 접점을 늘린 것도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울의 최고 80mm, 호남과 경북 북부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29도, 부산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지역에서 첫 퀴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앞서 70여 개 시민단체와 대전시 행정당국이 행사 개최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강행된 건데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건강한 가족 시민대회를 열고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으로 퍼지는 퀴어 행사를 막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뿐 아니라 행정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